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제가 잠시 흥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발언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전직 MBC 기자 출신이시고 또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셨고, 네. MBC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의 황상무 수석이 한 얘기인데요. 1988년에 있었던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안사에 의해서 출근하는 기자 정보사 네. 예, 정보사죠. 정보사가 그 출근하는 기자의 다리를 허벅지를 찔러서 일종의 이제 칼침 테러를 맞게 된 거에 비춰서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에 대한 인식. 네. 그러니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청와대 네. 참모 가운데 고위직 참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네. 개인의 언어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 정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돼 있다. 특히 MBC에 대한 이 적대감. 예. 적대감. 네. 이게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 아주 극단적 표현이거든요. 예.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지금 했어요. 네. 어느 자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과 식사 자리면 이제 뭐 소주도 한 잔씩 네. 하고 이런 자리였으니까 예.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네. 얘기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기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제가 하나 궁금해요. 네.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거의 선배들 같았으면 정부 수석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얘기를 언론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예. 이건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오홍근 테러 사건을 네.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본인이 그때 정보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기사를 보면 그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군에 좀 부정적인 기사를 써서 네. 그 사람이 집 앞에서 네. 회칼 테러를 당했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하면서 그게 사실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 자체가 점점 더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인식, MBC에 대한 적대감, 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국가기관이, 군기관이 네. 그런 테러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서두가 MBC 잘 들어. 그러니까 비판 보도하고 지금 당장 그 이종섭 장관을 추적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MBC 기자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이 군 출신이란 얘기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 출신이니까 군인들이 어떤 짓 할지 모른다 너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뭐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제가 그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한 해에 이 세계에서 네. 기자들이 몇 명이 죽나 네. 이런 테러로 네. 평균 80명이 살해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권력에 맞서고 예. 또 하여튼 전쟁터에서건 예. 어디서건 네. 이렇게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외부 폭력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숨진 네. 기자가 한 해 평균 80명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사 쓰는 기자들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찾아보게 한 게 사실은 굉장히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유감이라고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네. 이런 폭력적 언사를 공직자가 쓴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이분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가 없다.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 일종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북한 개입이라는 표현을 했나요? 아니요.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을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을 네. 아주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네.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옵니다. 네. 군대를 다녀와서 이 군대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화되고 하는 이런 이 것들이 체화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이 군대를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 정도는 이해할 텐데 하는 네. 생각이 들었고 예. 저런 표현을 하는 거는 그럼 국민들은 다 무지렁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네. 누가 조직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네. 적절하지 않다. 예.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뭐 지금 상황이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5.18 때.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라도 나서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금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렇습니다. 내 고향을 지키겠다. 예. 내 가족을 지키겠다. 예. 정말로 절박한 네. 선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조직해서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네.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분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상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이 문재인 정부라면 그리고 이런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 이런 분 있지도 않았겠지만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좀 곤란하신가요? 네. 네. 하여튼 참 매우 심각한 발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대표님. 윤순신님께서 박광원 의원님 감동입니다. 요조님께서 박광원 의원님 다시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시송님이 박광원 의원님 진심으로 왜 이렇게 감사 의사가 쏟아지는 겁니까? 그건 저한테 또 궁금한데 지금 왜 이런 감사가 쏟아지는 감사하다고 건지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낫나요? 좋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이 갑자기 왜 박광원 대표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쏟아냈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낙천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경선 패배 인정하시고 상대 후보였던 김준혁 후보 캠프를 찾아가서 전폭 지지를 약속하셨어요. 네. 솔직히 마음은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건 10시쯤 들었어요. 그날. 네. 날 10시쯤 들었는데. 그 며칠이었죠? 그 3월 7일인가 3월 7일. 정확하게 날짜가 예. 3월 7일이 맞을 겁니다. 네. 6일인가? 네. 그런데 제가 잠시 이렇게 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이지 비현실적인 네. 그런 상황 같은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이 이렇게 휑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얼른 인정하고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네. 근데 아내가 슬며시 제 방문을 열어보더니 제가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자고 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다음 날 깼는데 예. 사실 그 평정심 회복을 위한 최소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네. 특히나 이제 개인들에게는 어떤 예를 들어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갑작스런 사고로 친지가 불상사를 당했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이게 나한테 벌어진 일이야?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일종의 천재지변 같은 상황을 그렇죠. 당하면 그래서 이제 그 평정심을 회복하기까지 이제 차츰차츰 이 심리적 이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고 네. 빨리 돕는 게 좋다. 도우려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 사실 아내가 좀 역할을 했어요. 아내가 다음 날 일어났더니 네.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좀 이렇게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네. 가서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아내가 돕는다고 빨리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로서도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 그렇겠죠. 뭐 이를 탈당을 해라, 뭐 탈당을 해서 어디 가서 무소속으로 나와라,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분인데 그분이 똑같이 빨리 도와드리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어떠냐,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또 아내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바로 해단식을 했죠. 네. 해단식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다 듣고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서러움과 어떤 분은 분노를 얘기하는데 이 시간부터는 다 없다. 이 시간부터는 오직 뒤에 이미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라. 네. 앞만 보고 가자. 네. 총선 승리라는 앞만 보고 가자.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그리고 함께 가자 제가 그랬어요. 네. 그게 해단식 때 했던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김준혁 후보 사무실로 가서 네. 전폭 지지를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위분들이 저를 좋은 길로 안내를 했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저의 가치이자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일 5대에서 삐끗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런 일들 갈등 또는 뭐 대립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 큰 뜻을 혹시라도 약화시키게 되면 그건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는 생각이 이제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한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시민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 행렬을 보내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딱 3표 차이로 졌다. 아이고 뭐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닐 거고요. 사실 이제 투표에서 이겼으니까 페널티가 없었더라면은 이제 본선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남들은 내가 하위 10%래 이게 맞아? 라고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은 막 커밍아웃을 스스로 하셨어요.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왜 하위 10%야.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박광원 대표님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한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거를 공개를 하고 뭔가 호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접은 것 또한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탓이지. 어쨌든 한 표가 됐든 1000표가 됐든 그건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이지. 누구를 탓한다는 것은 나답지 않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감내하는 것이 제가 감내하는 것이 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의 방식입니다.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와 뭐 다른 분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저는 그냥 제 스스로가 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종교 있으십니까? 그 종교는 뭐 저는 뭐 종교의 가치는 다 똑같다고 봐요. 종교의 가치는 사랑하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못 봤던 정치인의 그동안 제가 박 대표님 왜 이런 모습을 잘 몰랐을까요? 종교는 잘 드러나지 않으셔가지고. 종교의 가치는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다 생각하는데 저를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저의 부족한 부분도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사랑하고 그만큼 상대가 저를 평가한 것에 대한 그 기준도
뭔가 있겠죠.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